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문 트레이더 가레스 솔로웨이를 모셔봤는데요. 굵직한 알트코인 차트 분석 몇 개를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자 폴 베런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여기 폴 베런 사회자와 저번 시간에 뭐 주식 차트 위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코인 차트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폴 베런이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한 알트코인 위주로 이제 차트를 봐주라고 하는 뉘앙스를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 한번 인터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 베런의 멘트는 까만색, 솔로웨이의 멘트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코인베이스 차트 이제 솔로웨이가 분석을 해 줬었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받고 이제 이더리움 한번 가보시죠. 이더리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웨이가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네, 이더리움의 장기 채널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제 차티스트들이 하는 거 대충 따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고점 이어서 상단선 연결을 하고 저점들을 이어서 하단선. 그래서 상단과 하단 이 안에 이제 밴드, 장기 채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조금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차티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장기 채널이 지금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을 하나 지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 아름답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차티스트들 선 많이 긋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본인이 막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봄을 보여주듯이 정말 예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선을 지웠다. 이만하면요, 최고의 극찬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차티스트들은 하락을 90% 얘기를 하고요. 상승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웨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승 얘기도 잘 안 하지만 이렇게 극찬을 하는 모습 지금 처음 저는 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채널의 상단과 하단의 선은 완벽한 평형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형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게 오래 이어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 상단을 뚫고 이더리움이 위로 빼꼼 고개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3일 내에 아마도 3,000불은 가볍게 뚫고 더 높게 올라갈 겁니다. 이들이 녹음했던 날짜가 2월 16일, 당시에 이더리움 가격이 2,800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잠재적 목표가는 최소 3,500불까지는 봐야 하며,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 3,000불, 3,500불 별로 오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극찬이라고 하느냐? 근데요, 우리는 뭐 장기 투자자기 때문에 이더리움 최소 뭐 1,5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보고 있지만 이 친구는요,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뭐 길어야 며칠, 뭐 짧으면 몇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3,500불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목표가, 최종 잠재적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엄청난 극찬이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비트코인이나 솔라나에 비하면 한참 못 오른 겁니다. 이 친구들만 날라갔지 이더리움 아직 뭐 이들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가시면요. 이렇게 노란 선, 이제 이 친구가 그었던 그렇게 아름답다는 그 장기 채널, 이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22년 뭐 말부터 이렇게 장기 채널 안에서 놀고 있죠. 고점 이어서 상단선, 저점 이어서 하단선. 그래서 이 안에가 안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이제 여기 빼꼼 고개를 들고 이 추세 상단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뚫으면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그들의 말인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다음 예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딘가에 선을 하나 그어서 뭐 그때가 또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고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고점, 일단 이 친구가 여기를 선을 그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선을 긋고 이제는 다음 목표치는 3,500에서 600불 정도가 될 겁니다. 잠재적 아까 목표가 들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선 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또 뚫고 올라가냐 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저러한 내용들 플러스 또 이더리움의 ETF 내러티브가 형성될 경우, 우리 지금 5월 23일 날 ETF가 되냐 안 되냐 하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더해질 경우 이더리움 가격은 이제 큰 촉매제가 돼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사실 순수한 차트 가이의 모습은 아니죠. 뭐 순수한 차트 가이는 거래량과 RSI와 뭐 일봉, 양봉, 뭐 4시간 봉 이런 거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뭐 ETF라든지 뭐 수수료 경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더리움이 이 정도면 제가 본 솔로웨이의 최고의 극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폴 베런도 뭐 흐뭇하겠죠. 뭐 좋았다. 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조만간 나도 이더리움은 3,000불은 볼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과 함께 센티멘트 지수도 연일 높아지고 있어서 크게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이 폴 베러는 센티멘트, 그러니까 감성 지수라고 해서 뭐 이 코인이 SNS에서 얼만큼 등장하는지, 기사에 등장하는지 이런 걸 지수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가격과 함께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기사를 이어서 솔라나 한번 가봅시다. 현재 116불 근처인데요. 140불 간다는 기사도 나왔더군요. 차트 분석 한번 해 주시죠. 하니까 솔로웨이가 또 대답을 하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차트는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믿기 힘든 모멘텀을 갖고 있죠. 근데 제가 느낀 뉘앙스는요, 이거 예상 밖이다, 예상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완벽하게 올라갈지는 예상 못했다. 왜냐하면 보통은 하락을 보기 때문에 뭐 이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10월부터 이어졌던 이 상승 추세선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정말 줄타기라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23년 10월부터 계속 줄타기라면서 올라가다가 23년 말에 크게 폭발했었죠. 제가 저번에 언급했었던 23년 크리스마스 경이었습니다. 그때 크게 폭발을 했었죠 하면서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가 그은 게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 그리고 빨간색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제 그 트렌드 추세선이 여기입니다. 요거. 요 줄타기를 하면서 쭉 올라갔었다. 여기서 이제 떨어지려면 퉁 튕겨 올라가고 떨어지려면 퉁 튕겨 올라가고 이래 퉁퉁퉁퉁 올라가다가 이제 작년 뭐 한 12월 20일, 21일 경에 이제 뭐 메로나가 몇 개인가요? 쭉쭉쭉쭉 나오면서 요때가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부근이었습니다. 단기 고점이 나왔었던. 그래서 크게 올랐다가 다시 쭉쭉쭉쭉 떨어졌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트렌드 라인, 요 아름다운 이 추세선을 뚫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보통 트레이더들이 하는 말이요. 뭐 여기에 뭐 트렌드 라인 뚫고 밑으로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하는데 엄청나게가 뭐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극복을 하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를 그냥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뭐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고 떨어지다가 말고 이제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선을 그었는데 아마도 요때 뭐 축적이 돼서 이제 여기를 저항으로 해서 뭐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뚫고 와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여기서 선 그었겠죠. 당연히 여기 축적이 더 많고요. 오히려 이게 더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딛고 올라갔으니까 여기 선 하나 긋고 이제 반등했다. 그래서 반등해서 다시 요 상향 트렌드에 위에 망치를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뚫고 올라갈까 말까. 지금 살짝 뚫었다 내려왔다. 그럼 다음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뭐 뚫으면 다음 목표치로 가는 거고 떨어지면 또 엄청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다음 목표치는 당연히 52주 신고가 작년 크리스마스 근처일 거고요. 그래서 요 가격을 이제 여기를 상향 트렌드 라인을 뚫으면 여기 52주 최고가를 이제 뚫으냐 마느냐 뭐 이렇게 갈까 말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 부분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키 포인트인데 이런 거는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결국 뭐 차티스트들도 예상을 못 한다는 거 다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폭발 후에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아까 보셨죠?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놀랍게도 다시 추세선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이제 뚫고 올라갈까 말까 한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키라고 표시한 부분 여기를 이제 이 116불 정도 여기 보시면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더라고요. 요게 우린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라나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장밋빛 미래를 갖고 있지만 단기 전망은 116불이 너무 중요하며 잘 모르면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선 뚫리면 이제 엄청 떨어진다. 아까 그 밴드 상향 밑으로 떨어지면 엄청 떨어질 거다. 그리고 만약에 116불을 뚫고 올라가면
다음에 52주 신고가인 126불을 뚫을지를 봐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뭐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부정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폴 베런도 이거는 조금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저도 솔라나는 최근 센티멘트 지수의 하락 등을 볼 때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센티멘트 지수를 자주 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 비해서 솔라나는 약간 뭐 이 감성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체인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근데요, 정말 뜬금없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당신 체인링크 좋아해요? 뭐 솔로웨이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피스 등 뭐 여러 경쟁자들도 있어서 뭐 말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제가 뒤에 속마음을 예상을 해보건대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약간 사심이 가득한 방송 많이 나 체인링크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웨이 알아먹겠죠, 당연히. 잘 봐드리고 싶지만 저는 순수하게 차트로만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부탁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거죠. 이 아름다운 채널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뒤에 보시겠지만 체인링크도 한동안 뭐 이더리움 정도는 아니지만요. 한동안 채널 상단과 하단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축적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그 아름다운 채널을 뚫고 조금 힘을 이제 축적하고 있다. 약간 빼꼼 뚫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상단 19불 정도 위에서만 논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사심이 있는 걸 이제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서비스 들어갑니다. 체인링크가 상승할 때 예상 가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저점에서 채널 상단까지의 상승폭을 재면서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자, 과거 저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어딘가 저점에서 자를 댑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까지 크게 올라갔던 거기를 상승폭을 자로 재보니까 9.3불 정도 나왔는데요. 요 자를 그대로 9.3불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최근 저점으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9.3불 이제 플러스를 시켜보면 자, 목표 구간 22에서 23불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단기 목표가이자 저항 구간입니다. 한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처럼 길진 않았지만 이 채널 안에 뭐 고점 고점이었고 저점 저점이었던 이 채널 안에서 아름답게 놀면서 상향을 하고 있더라. 근데요, 이제 어디까지 목표가냐? 그게요, 여기에서 그냥 자를 하나 이렇게 긋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댔더니 여기에 가장 여기서부터 크게 올랐던 상단 여기까지 키를 쟀더니 약 9.3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9.3불 이 자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최근 저점에 대입을 해서 자, 자를 재볼게요. 9.3불을 더해 보면 여기에 9.3을 더한다는 거죠. 그러면 약 23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단기 목표 23불입니다. 답을 한 거죠. 이거 폴 베런이요. 뭐 대충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꽤 유명해진 코인이라서 트레이더들이 또 체인링크 많이 사고 팔고 하고 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 코인 레이어2 폴리곤 가보시죠. 이렇게 폴리곤을 분석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뭐 최애 레이어2,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레이어2 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뭐 아비트럼도 있고 그 옵티미즘도 있고 이뮤터블 X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왜 이게 제 최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업비트에 스테이킹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지도 않고 잊고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폴리곤이 제일 많다. 이게 저의 뭐 어찌 보면 장기 투자 전략이기도 합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냥 뭐 한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요. 좀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뭐 스테이킹 버튼 누르고 잊어버리고 이래서 이게 이제 제 전략이다. 그냥 뭐 지나가는 김에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솔로웨이가 폴리곤 차트를 보면서 답을 합니다. 자, 최근 가격이 약간 오르면서 상승세에 있습니다. 상승세라고 해봤자 다른 코인에 비해서 폴리곤 아직도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요. 자, 채널 안에서 체인링크와 비슷한 축적 강화를 보였으며 헤드앤숄더 이건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거든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음에도 상승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요. 제가 차트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양쪽에 어깨가 있으면요. 어깨 밑으로 나중에 이제 뭐 팔목, 뭐 손가락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하락 패턴이 나왔음에도 상승해버렸다.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인즉슨 뭐 하락 패턴이 나왔으면 하락해야 되는데 올라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이제 차티스트들은 예상이 맞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요. 예상 틀릴 때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 대처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프로게이머나 뭐 최경주 선수나 손흥민 선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종목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뭐 예상한 대로 반대로 가면 바로 뭐 칼같이 손절을 하든지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극소화하는 전략을 쓰는데 우리가 뭐 감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멘탈적으로나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웨이가 트레이더들에게 명심할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요. 채널 상단의 52주 최고가 1.09불은 이제 폴리곤의 큰 저항선이 될 겁니다. 여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솔라나가 그랬듯이 포물선 상승 형태를 예상하면서 폴리곤이요. 그러니까 솔라나를 예상하면서 솔라나는 포물선 형태로 모든 차티스트들의 로망입니다. 포물선 상승,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예상하면서 이제 폴리곤도요. 솔라나처럼 될 거다 하면서 당시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이제 훅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9불 52주 최고가에 많이 물려 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가격 오면 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본전에 팔 것이다. 그러므로 저항선 맞고 떨어질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레벨선은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폴리곤은 선을 너무 많이 그어서 이제 저도 좀 어지럽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어서 이제 상단에 상단 선을 그었고 저점 이어서 하단 선 그었고 이게 이제 밴드 안에서 노는 거고 여기를 뚫고 올라간 게 이제 52주 최고점. 이제 요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물렸다는 거죠. 요건 예외적인 경우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쌍봉이 아니라 삼중봉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고점 여기가 엄청난 저항일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머리, 여기가 숄더. 그래서 헤드 앤 숄더 이렇게 패턴이 나왔어서 사실 더 떨어지는 걸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다. 아까 그런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삼중봉이기 때문에 여기 뚫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 또 뭐 다음 목표치는 당연히 여기 뭐 신고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게 1.09불이다. 요거를 뚫는 게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걸. 그러니까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무슨 말 할지 이제 예상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삼중봉 꼭지점을 이은 0.95불 정도를 뚫는다면 다음 목표는 52주 최고가 1.09불 뚫으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폴 베런이요, 뭐 동의합니다. 0.95불이 이제 이 레벨이 상승을 위한 중요 지점이군요 하면서 이제 마무리 멘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청중들도 좋아하고 뭐 본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웨이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 뭐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가레스 솔로웨이의 그 투자 법인 회사였죠. Verified Investing 홈페이지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웠다. 가레스 솔로웨이도 초대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나기 직전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자 중에 30%가 구독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30% 구독 누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이아몬드 서클 뭐 이런 본인 회원제가 있더라고요. 요거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뭐 회원제를 받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그 공제를 하고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서클이라는 본인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라. 유튜브에도 없는 내용 내가 보여줄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걸 볼 때 비록 지금은 유튜브가 그래도 뭐 다른 그 웹2 플랫폼에 비하면 이제 많이 보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제 많이 흥행하고 성공을 거두긴 했었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유튜브를 결국은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머지않아 웹3 세계가 뭐 오지 않을까. 그냥 이 멘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결국 웹3가 온다고 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기 때문에 제가 부록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했던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강조를 그렇게 했더니
알트를 팔고 사신다는 댓글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단은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저라면 이렇게 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본인이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일단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특히 멘탈에 좋은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반 이상,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은 뭐 한 5% 내외 정도 뭐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요게 이제 확실하고 안전한 데 비해서 알트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요, 저희는, 특히 저는 작년에 23년 6월에 게리 겐슬러가 난을 일으켰잖아요.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뭐 20개인가요? 코인들 다 증권이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더리움 사자 사자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포모가 오고 있다. 더 안 떨어지냐? 왜 안 떨어지냐? 이때 한 200, 뭐 20만 원 이쪽 저쪽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6월이었고 한 9월, 10월쯤에도 한번 기회가 왔었어요. 마치 다른 채널에서 리플 얘기하듯이 저는 정말 이더리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저는 정말 많이 사고 싶었고 오른다고 확신을 했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핵심은요. 이걸 강조했더니 알트를 팔고 사자가 아닙니다. 알트를 팔고 사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알트, 뭐 솔라나나 몇 개 빼고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굉장히 팔기 어렵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트코인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아직 뭐 솔라나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폭락이 크게 온다면 폭락 초반에는 비트 이더 위주로, 특히 이더리움 위주로 저는 매수를 할 거다. 그리고 이 폭락이 뭐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4일, 뭐 일주일 간다면 저는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알트코인은 더 폭풍, 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의 후반으로 갈수록 알트를 살 거다. 이런 전략을 쓸 거라고 예전에 좀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뭐 알트가 너무 많으면요. 추후 폭락 뭐 기다렸다가 비트 이더를 뭐 사면 어떨까 싶고요. 이 알트를 파는 건 정답은 아니다. 근데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알트코인 비중이요. 특히 내가 뭐 믿음이 안 가고 왼수 같은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또는 그냥 알트코인이 너무 많아요. 내 포트폴리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30% 이상이다. 너무 많잖아요. 여기 저는 한 5%뭐 정말 많아야 10%로 보는데요. 이렇게 30%면 거의 내 재산이 다 몰빵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알트코인만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손해가 아니고 익절을 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 리밸런싱, 그러니까 뭐 너무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 것만 폭등을 한 거죠. 그러면 뭐 일부 팔아서 뭐 유망하거나 좀 더 믿음이 가는 거, 저평가된 거, 떨어진 거 이런 걸 사는 거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요 정도는 오케이다. 이런 건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인 거고 실제로 예전에 라크 데이비스 그 인터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크 데이비스도 한 5%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트코인이 막 폭등이 나오는 거죠. 특히나 뭐 믿음이 없는 게 폭등이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이게 내 포트폴리오에 뭐 5%였는데 뭐 10%, 15%, 20%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라크 데이비스의 기준은 10%였었죠. 그래서 10%가 내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덜어내. 뭐 오르면 덜어내고 오르면 덜어내고 해서 한 10%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트를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다. 그만큼 내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거 스테이킹이 되니까 막 급등락 신경 안 쓰고 그냥 넣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대신에 본인 책임하에 꼭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어, 차트는 차트일 뿐 신뢰하지 마셔야 된다. 그리고 차티스트의 말은 상승하고 있을 때만 재미로 듣는 게 좋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차트를 근거로 하는 예상은요. 차트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폴 베런 채널 역시 이 친구는 뭐 사기꾼이다, 항상 틀린다, 조롱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 가리스 뭐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주식 시장이 뭐 올타임 하이 최고를 기록하는 게 뭐 향후 10년간 신고점 경신은 꿈도 꾸지 말아라 했는데 웬걸 뭐 불과 뭐 1년, 2년 만에 신고점 계속 경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 그냥 항상 틀리더라. 그리고 가리스랑 짐 크레이머는
팀 하나 만들어서 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못 맞추는 게 말이 되느냐? 조롱이 많이 달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웨이 생각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첫째, 저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기술, 논리가 그래도 뭔지는 알고 비판을 하자 하더라도 뭐 이런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둘째, 저는 단기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고 싶을 때요. 차티스트의 말을 조금 들어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차티스트는 보통 90% 이상 하락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거는 한번 들어보고 싶었었고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티스트 얘기는 폭락할 때가 아니라 상승 중에 이제 조정을 기다리며 매수하고 싶을 때 가끔씩 재미로 들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걸 좀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